경력으로 입사한 김 매니저. 기존의 경력과 다른 일이다 보니 조심스럽고 과연 이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함께 일하는 파트 리더는 학교 후배였기 때문에 그가 불편할까봐 배려하느라 말도 더 조심하고 3개월간은 의견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팀장님께 현재 자신의 상황과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김 매니저. 그런데 팀장님은 김 매니저는 적극성이 부족합니다. 경력에 비해 업무 속도도 떨어지고 다른 구성원과는 일 처리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이 평가만을 받았다고 느낀 김 매니저는 상처를 받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팀장님이 김 매니저에게 딱 저렇게만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김 매니저에게는 저 문장만 꽂힌 겁니다. 비수가 가슴에 꽂히든 말이죠. 구성원 입장에서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김 매니저가 리더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냉정한 평가입니까? 용기를 주는 코칭입니까? 구성원이 필요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주었던 겁니다. 통칭은 피드백이지만 용기를 주는 코칭을 원하는 구성원에게 사기를 죽이는 평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구성원에게 의미 있는 것을 배우자. 구성원의 발전이 조직의 성장을 결정하기 때문에 리더는 그들에게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게 의미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일 겁니다. 예를 들어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최고의 인정은 무엇입니까? 어떤 구성원은 부서의 연간 실적 발표 자리에서 부서장이 자신이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지적 기여를 칭찬한 것이 최고의 인정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어떤 구성원은 동료의 감사 편지가 최고의 인정이었다고 말하는 구성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고 1대1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답변이 무엇이든 간에 리더는 이들의 직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개인화된 피드백을 계획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별것 아닌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질문을 최대한 활용하는 열쇠는 진심으로 묻고 그들의 대답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나 이슈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무엇을 주저하거나 논의하기를 꺼리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일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일 외적인 것에 집중합니까?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흥미를 가집니까?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문장으로 대표되는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도울 방법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대부분은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과 이유를 리더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과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피드백 요청을 꺼리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공유하려면 먼저 리더가 내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리더와 자신의 실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죠? 누구나 처음은 다 그렇잖아요. 만일 지금 내가 딱 한 가지만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떤 도움을 요청하시겠어요? 평가를 하고 싶을 때에 먼저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 표현은 내가 몰랐던 구성원의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리더는 평생 배우는 사람입니다. 피드백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